안녕하세요. 모팔 주식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고 오늘은 대체 공휴일로 또 쉬는 날이죠. 네, 지금은 1월 24일 오전 1시 2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 귀성길, 귀경길 다 막히는 길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드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굳이 어디를 안 가셔서 좀 여유로웠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랑 같이 이게 차트 또 한번 보시면서, 같이 차트 분석해 가시면서 오늘도 잠깐의 시간이지만 본인만의 기준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가레인과 텔레필드, 동국산업, 그다음에 갤럭시아 SM, 네 가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가레인이고요. 기가레인은 이제 RF 통신 반도체 장비 제조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봤을 때 전체적으로 차트가 어, 하락한 1번과 이제 2번에서 아직 명확한 3번은 나온 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 횡보한 길이가 내려온 길이보다 길기 때문에 한 번에 3번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밥그릇 차트에서 지금 정도면 바닥을 한번 다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쌍바닥을 찍고 사실 여기 224일선을 여기서 지지해주고 한 번 더 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데서 224일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받고 올라가고 또 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몇 번을 드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깨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또 나오죠.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여기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상승해 주었던 이런 종목들은, 시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 충분히 바닥권이고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예 상장은 이래로 이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좀 세력이 좀 힘을 썼다, 돈을 썼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짧게는 여기, 길게는 이 부분을 웬만해서 안 깨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집이 너무나도 잘 돼 있다면 어, 충분히 여기 골 파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런 기간적인 대칭들이 잘 나왔다 생각이 되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좀 3번 비슷한 자리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번 실패를 했는지 주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쪽에서 다시 한번 3번을 하고 바로 4번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이 전고점까지 올라가면 어쨌든 수익이 250% 정도 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를 전체로 좀, 여기 1차, 그 다음에 여기를 2차 투자해서 그 다음에 시간 투자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텔레필드입니다. 텔레필드는 사실 지금 증100이고 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재물을 보면 예, 적자 지속 종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공모 차트로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그냥 당장에 상패될 만한 종목으로는 좀 보이진 않습니다. 보시면 얘도 지금 보시면 이것도 단태님이 말씀하시는 매집에 의해서는 얘네들도 전부 다 시세를 내준 그런 흐름도 있지만 이거 자체를 매집으로 볼 수 있다. 얘들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점상 갔던 걸 매집으로 좀 볼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 거래량 자체가 이 앞전 거래량이 월등히 수익 실현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아래에서 더 큰 거래량들이 이제 들어왔죠. 이런 아래에서 더 큰 거래량 들어오고 여기서도 네, 더 작은 거래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세 분출이었다라고 말하기보다 나중에는 제 생각에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넘어간다면 차트가 그때부터 짜부라드는 짜부라드는 그러니까 찌부되는 뭐라 해야 되죠? 압축되는데 차트가 좀 압축되는 그 정도의 상승 폭발력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눌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기서도 이런 아래에서 거래량 얘도 아래에서 거래량 네 물론 상한가를 갔지만 충분히 좋은 모습이라 보여지고 진짜 세력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증100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거를 하셔라 접근하셔라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그러기보다 어, 지금은 공모 차트를 한번 보시는 게 낫고요. 아니면 이 종목은 이제 여기만 깨지 않으면 계속 매집하고 하다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다 가면 여기를 넘어서 차트가 압축되면서 위로 빵빵빵 쌓올리는 옛날에 에디슨 EV나 대림 비엔코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자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확실히 여기서 0의 자리에서 짧게 보신다면 0이 한 번 더 나와서 224에서 448선 뚫고 아니면 쳐주고 올라갔다가 음봉 떨어지면 그때 네, 여기를 잡으시는 거를 오, 지금 전날 1월 20일 금요일 날 보면 시가를 잡고 여기까지 좀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내려올 때 여기를 다 분할로 모아 가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전체적인 그림도 중장기로도 상패만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정말 좋은 시세를 좀 줄 수 있다 생각이 되고 사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올라와도 200%가 넘는 수익입니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네, 전체 이런 차트를 봐도 충분히 하락한 1번과 큰 그림으로 정말 큰 그림을 하락한 1번과 그다음 횡보한 2번 3번이 나오고 고를 심하게 하고 다시 3번이 한 번 또 나오려고 하는 나왔다 지금 0 차의 자리라고 보입니다. 0 차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했을 때 좀 저점을 이렇게 좀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24일선이나 아니면 여기 448일선을 깼던 이 부분을 깨지만 않으면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골을 팔 수도 있지만 골을 파도 이제 이런 코로나 때 같은 이런 골은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바닥 부분에서 코로나 이후에 거래량들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것도 시세 분출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어떤 매집의 흐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단기간으로는 여기 224일선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더 내려갔을 땐 여기까지 모아 갔다가 좀 튀어 오르는 여기서 어쨌든 이 윗부분까지는 한번 6,700원까지는 한번 쳐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ISM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ISM은 전날 목요일 날에도 거의 23% 되는 상승이 났다 윗꼬리가 달려서 내려왔는데 갭상승
뭐 갭상승으로 좀 시작을 해서 정말 세게 잘 밀고 올라갔던 그런 주식입니다. 너무 분봉도 너무나도 좋게 올라갔던 것 같고, 네, 이런 것들 보면 좋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얘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 박스권에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인 박스 장세에서 아직은 이 윗부분을 올리지 않은,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다 매집, 공격형 매집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다 공격형 매집으로 좀 보이고, 나 컴퓨터 좀 느려가지고, 네, 이런 것들도 다 매집을 한 후에 고를 봤죠. 이런 모습들이 이게 조그맣게도 좀 이렇게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요. 아,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매집의 형태다라고 보여주고, 이런 공격형 매집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의 어떤 밥그릇 같은 것만 해도 봐도, 네, 여기서 거의, 네, 한 100%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이런 자그마한 밥그릇들도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고, 얘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밥그릇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여기를 깨고 올라간다면 어, 이 앞전에 얘네들까지는 충분히 먹으러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는 한번 좀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를 중간선을 뚫어준다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열려 있는, 네,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영차의 자리에서 여기 224일선, 네, 웬만해서는 좀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온봉으로 너무 심하게 여기 깨지 않을 거라 좀 생각이 되고, 여기만 이제 좀 지지를 좀 해주면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올라간다면 또 1차로 1차로 2,900원, 3,000원, 그 다음에 2차로는, 네, 뭐 이 윗부분 3,7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가레인과 텔레필드, 동국산업, 갤럭시 ICM 네 가지 종목을 봤고요.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 때 좀 차트를 좀 크게 거시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린 견해도 있고, 당장의 짧은 스윙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잠깐의 한 5, 6개월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 매매에 또 혹시라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매매에 잘 적용하셔서 어, 꼭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양봉에서 분석을 해서 사실 음봉에 들어가는 게 좀 리스크가 적고 음봉 타점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대부분 양봉에서 분석해서 또 양봉에 들어가려고 또 달려드는 게 또 우리 개미들의 습성이라, 여러분 저도 어, 이번 설날에 좀 많이 반성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매매에 대해서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기를 좀 성찰하시고, 남은 시간 성찰하시고, 수요일 날 내일 화요일까지 잘 쉬시고, 네, 수요일 날 또 새로 시작되는 또 장세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이슈가 하나 있죠. 25일 날부터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이번에 거래가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호가창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한 호가당 0.1%, 0.12%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0.45% 이렇게까지 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일괄적으로 다 통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세분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제 한호가로 빨간불이 들어오는 이거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단타라든지 스캘핑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왜냐면 어 이제는 한호가, 두호가, 세호가를 올려서는 스캘핑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0.23%, 5%, 1%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없고 1%까지 가려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에서 7개 호가를 다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위에 있는 호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호가창 위에 있는 호가는 안 보입니다. 시스템상.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물량이 위에 받쳐져 있는지 매도 물량 쪽에 받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단타가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무 세력들을 위한 패치가 아니냐, 개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패치가 아니냐 라는 말들이 나오고 저 역시도 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개미들 일반 서민들한테 예민하고 이런 것들은 이슈화도 안 하고 우리한테 어떠한 허락이라든지 우리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통보하면서 늘 항상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정작 이슈가 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정작 이슈가 되는 사회 문제들은 사실 서민들끼리 싸우기밖에 안 됩니다. 집값이 올랐다, 뭐가 어땠다, 전세가 올랐다, 또 반대로 깡통 전세, 뭐 집값이 요즘에 폭락한다, 뭐 한다. 사실 서민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물론 어, 부동산이 수백 채, 수십 채 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쩌다가 빚을 내서 어떤 그런 남들이 여태까지는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이런 것들은 다 도박이다, 투기고 도박이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경제적인 세계,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통념 속에서 이런 것들은 안 돼. 우리 무조건 땀 흘려 일해서 벌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좀 눈을 떠보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어떨 땐 코인도 필요하고, 부동산을 내가 바라봤던 그런 시선들을 내가 빨리 바꿀 필요가 있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개미들이 열심히 해서, 영끌해서 사기도 했고, 뭐, 무리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주식도 하고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사실 나도 빚내서 샀는데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어, 전세가 올라갈 때는 잘 올려서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떨어지니까 또 그거에 대한 차액을 또 메꾸기 바쁘고 그러면서 사실은 집 한 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서민, 그 다음에 빚을 내서 한 사람들도 서민, 그 다음에 그 집에 전세를 들어간 사람도 서민인데 사실 그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좀 이런 정책들 그리고 정작 뒤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은 또 이슈화를 하지 않고 그냥 통보를 해버리죠.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바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좀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 만약에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우리가 지혜로웠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 대부분 그랬던 분 미리 알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없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 뭐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무능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정책 이런 거 어떡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하나하나에 우리가 좀 예민해져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어, 가치관이라든지 이 차트를 분석하는 여러분만 기준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효과창 바뀌는 거 자체가 좀 많이 좀 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네, 음, 개미들이 1,000만 명, 1,300만 명 된다 그러는데 그 1,000만 명 되는 개미들의 어떠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애초에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와서 이렇게 바꾸는 거 자체가 진짜 힘들지 않나. 물론 그전에도 단타가 정말 힘들었는데 어, 힘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실제로 매매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매매를 해보고 벌어도 보고 좀 이렇게 깨져도 보고 해봐야지 뭐 어떤 게 더 나을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제 늘 앞으로도 그럴 거고 여태까지도 좀 늘 그래 왔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손해를 보는 이런 것들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한다라고 그냥 통보해버리고 딱 시작해버리고 막상 서민들끼리 까고 나서 보고 그 정책을 해 나감에 있어서 보면 사실은 너도나도 서민들끼리 박 터지게 싸우고 아쉬운 소리 하는 그런 것만 그런 것들만 이게 좀 이슈화를 좀 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좀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저의 어떤 어, 생각이고 만약 불평 불만으로 들리셨다면 여러분들 그냥 너그럽게 잘 넘어가 주시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기준 잡아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음, 그래도 아예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이렇게 바뀌어?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어떤 그런 견해라도 가지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남은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시고 내일도 내일 새롭게 또 시작되는 구정 이후에 시작되는 새로 바뀐 호가창으로 시작되는 주식 시장에서도 여러분 성투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